네, 노칸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502편입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21편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관련된 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 어떤 특수한 분야인데요. 뭐 그래도 의외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으니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고 나오는 떡밥 중에 하나인데요.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거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의 ESP Now 게이트웨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노칸다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게이트웨이라는 게 뭔지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 보드가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될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 H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에 이 보드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얘가 서버예요. 서버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딘가 인터넷 공유기가 있겠죠? 이 인터넷 공유기에 이 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공유기에 연결된 어떤 디바이스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홈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요놈 보드가 ESP 홈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을 해서 이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칸다가 꺼내놓은 이 9번 숫자가 적혀있는 이 보드는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서버와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ESP라고 달라붙어 있는 ESP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보드는 이 ESP 보드를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자사 보드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바로 ESP Now입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ESP 홈은 홈 어시스턴트에 이 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고, ESP Now는 데이터 주고받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ESP Now라는 것을 쓸 때의 가장 큰 장점은 1번, 와이파이 공유기 연결할 필요 없다. 보드와 보드끼리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다. 그리고 2번, 아무런 장치를 안 해도 됩니다. 원래부터 그냥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어차피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선 칩이 내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무선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보드들끼리 통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드가 요 보드하고 ESP Now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맞죠? 얘도 연결할 수 있죠? ESP 보드들끼리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도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가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거는 매사에 할 때 명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보드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보드들도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는 ESP82 보드입니다. 얘네들 하나하나 전부 인터넷에 ESP 홈으로 홈 어시스턴트의 다이렉트로 물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보드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ESP Now를 사용한다는 어떤 그 명분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러한 개념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칸다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명분을 저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1번, 이 보드가 어차피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근거리에 여러 개의 보드가 있는데 뭐 하는 역할이 그냥 센서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방 안에 있는 환경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 서버로 수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면, 보드가 3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3개의 보드를 전부 인터넷에 연결해서 홈 어시스턴트 서버로 전송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별다른 기능이 없고 센서 데이터만 보내주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하나의 보드로 수집을 해서
서버로 업로드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갈 때 그때 이 녀석의 역할이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근데 명분이 좀 약하다 그죠? 근데 이런 명분보다는 ESP 홈을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ESP 홈을 쓸 때 홈 어시스턴트하고 얘가 인터넷 공유하고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ESP 홈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는 이 보드 내에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ESP 홈하고 ESP now하고 관계를 잘 엮어 놓으면 홈 어시스턴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독자적인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명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 어시스턴트랑 ESP 홈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녹한다가 하는 얘기 뭔 말인지 1도 모를 건데요. 아무튼 저는 방법론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자기가 스스로 잘 고민을 해가지고 응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요때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키워드가 되는 게 ESP 홈에서 ESP now를 연동하는데 여러 대의 보드가 ESP now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여기 하나의 보드에 연결이 됐을 때 한 놈 한 놈 한 놈을 어떻게 식별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식별을 해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양방향 통신이죠. 얘가 얘를 제어할 수도 있고 얘가 얘한테 뭔가 전송해 줄 수 있고 얘도 얘한테 보내줄 수 있고 얘도 얘한테 보내줄 수 있고 ESP now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여러 대 N대 1인데요. N대 1로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넓은 길에서 하나의 접점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한 놈, 이게 게이트웨이가 되는 상황이고, 얘가 데이터를 싹 모아서 얘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겠다 그죠? 얘가 이렇게 싹 모아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넘겨줄 때 그때 개별적인 보드를 어떻게 식별을 해가지고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해됐죠? 자, 경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바로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2바로 와주셨고요.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네요. 꿈꾸는 대로님 제가 어제 그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가요? 그 녹한다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제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할게요.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에센스님 또 오셨네요. 홈 어시스턴트 하면 항상 등장하시는 에센스님. 와이파이가 안 닿는 곳에서 ESP now를 쓰면 유용하다. 저게 가장 중요한 명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자, 와이파이가 안 돼 있는 곳에 ESP now를 쓴다. 저거 정답입니다. 자, 요 보드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겠죠. 얘는 무조건 연결이 돼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홈 어시스턴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 공유기의 커버리지가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요 안에 요 선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들만 이 공유기에 접속이 된다고 할 때 얘 여기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접속이 안 돼요. 공유기와 접속은 안 되는데 얘는 요 테두리에 있어 가지고 얘네들끼리는 간신히 통신이 가능할 때, 그럴 때 여기서 ESP now로 전달해 주면 그 정보를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가 그 전송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하나의 보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렇게는 지금 안 잘려요. 통신이 안 돼요. 그런데 요렇게는 가능하다라고 할 때 얘가 얘한테 보내주고 얘가 얘한테 보내준다면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ESP now를 쓰게 되는데요. 녹한다에 ESP now를 이용한 메시 네트워크 예제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 뎁스가 1인 예제만 만들 거예요. 얘네들 보드가 요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드에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하나의 게이트웨이에 여러 개의 보드가 바로 다음 줄기로 이렇게 달리는 구조가 될 거고, 이 예제가 다음에 확장이 되면 이제 메시 네트워크 예제가 될 겁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보드라고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뎁스에 있는 보드들은 여기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막 메쉬 뭔지 알죠? 그물 요렇게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될 때, 막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때 요 모든 요 리프에 있는 센서들을 점프 해가지고 요 게이트웨이로 수집하는 예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만든 게 노칸다의 메쉬 네트워크 예제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ESP 홈에 사용하는 ESP Now 게이트웨이 예제인데요. 이 큰 거 두 개가 나중에 이렇게 짬뽕이 되면 아주 흥미로운 예제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금 제가 여기 꺼내놓은 이 보드는 이미 ESP 홈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ESP Now 코드, 아두이노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고요. 얘는 홈 어시스턴트에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애입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OTA로 그 YAML로 된 코드가 있어요. 그걸로 짠 코드를 그 OTA로 업로드하는 코드고, 얘네들은 우리가 ESP Now가 동작하도록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이 뭐 반짝반짝한 게 있었네요. 자, 요 확인을 해야 되겠네. 꿈꾸는 대로님께서 진급 공지가 있었네요. 자, 중2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를 상큼하게 켜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버추어박스 어디 갔냐? 일단 요거 켜지는 동안에, 자, 홈 어시스턴트에서 ESP 홈에서 ESP Now가 기본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노칸다가 뭔가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ESP Now로 수동 스위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ESP Now로 간단하게 ESP 홈과 ESP Now가 간단히 연동되는 어떤 이그젬플을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추라이를 했었는데, 오늘 이 예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자, 아직 얘가 뭘 하려는지 감이 전혀 안 오신다, 그죠? 자, 오늘 할 거 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 장벽이,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 노칸다가 콜백 함수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챙겨 가시는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칸다가 기본 코드를 어떻게 변형을 하시는지를 보고, 나도 다음에 저렇게 변형을 하면 되겠다는 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백지 상태에서부터 작성해 나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거를 바꿔 쓰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님 반갑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가 딱 켜졌다, 그죠? 일단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이 계속 업데이트 해라고 뜨던데요. 업데이트 안 하면 안 되나요? 저 홈 어시스턴트 잘 모르거든요. 자, 아무튼 ESP 홈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자, 요 중에 한 놈이 온라인이 될 겁니다. 연결 안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자, 연결도 안 해놨고, 자, 지금 전부 모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보드가 오프라인이잖아요. 제가 한 놈 꽂아 볼 테니, 아마 노칸다 4라고 된 얘가 조금 있다가 온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온라인. 발음이 잘 안 되네.
온라인. 됐죠? 오늘 요 보드 가지고 놀 거고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녹한다 언더바 espnow.h라는 이 헤더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하고, 자, 일단 작업 공간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 보드에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딧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복작복작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막 불필요한 거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일단 좀 빼겠습니다. 뭐 할 때 했던 예지지. 세이브 해놨고. 자, 구성하기 에드온에 파일 에디터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외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 UI 열기. 여기 보시면 제가 기본으로 이렇게 쭉 작성해 놓은 거, 요거 제가 테스트했던 예제인데요. 하여간 오늘 이게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제가 종단에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 건데요. 어떤 개념으로 요렇게 바꾸는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죠? 하하, 재밌겠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거 눌러보시면 이 파일은 제가 이미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지우고. 어딨냐? 여기 컴피그 안에 ESP 홈 안에 녹한다 언더바 espnow.h가 들어있는데요. 요거 이거 기억이 날라나? 깔끔하게 삭제하고 새로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삭제하고 여기다가 요 파일을 이제 올릴 건데요.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일종의 espnow 기능을 클래스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만든 개념이 되는 건데요. 얘를 이해를 하려면 espnow 통신을 하는 기본 코드에 대해서 먼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펼쳐놓은 이 예제 475-1번 예제인데요. ESP 보드 두 대 간에 espnow로 양방향 통신을 하는 기본 예제입니다. 얘가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고, 얘가 어떻게 개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도 반갑습니다. 에어컨을 또 계속 켜놓으니까 좀 썰렁하네요. 시원하고 좋네요. 자, 일단 espnow는 요 헤더 파일 두 개가 필수예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전역 변수들은. 자, 그리고 와이파이 모드가 스테이션 모드여야 됩니다. 와이파이 스테이션 이렇게 세팅해주고, 그냥 얘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spnow init 함수가 호출이 되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espnow가 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정이 되는데요. 실패라고 뜬 경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나 espnow 쓸 거야 이 말이죠. 그 다음 espnow set self role이라는 함수 호출해가지고 이 보드의 역할을 배정을 하는데요.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슬레이브, 콤보. 컨트롤러는 내가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보내줄 때, 슬레이브는 누군가에게 받을 때, 그러니까 받기만 받을 때, 보내주기만 보내줄 때, 컨트롤러와 슬레이브 간의 관계를 맺는 거고, 콤보는 두 개 다 되는 거.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콤보라고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득실이 없는데 뭐 받을 때도 있고 보내줄 때도 있을 거니까 콤보라고 해놓는 게 적절하겠죠. 그 다음 espnow add peer. 내가 나의 데이터를 받을 놈의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때는 이거 계좌이체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내가 알고 있으면 되지,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 계좌번호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유사합니다. A 보드가 B 보드에게 espnow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B 보드의 맥 어드레스를 A 보드가 peer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MAC 어드레스, 물리 주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와이파이, 블루투스 단말기에는 각자 고유한 아이디가 매겨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때부터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랜덤하게 뽑아낸 6바이트 주소가 있는데요. 블루투스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는 6바이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6바이트 주소 중에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요 첫 번째 맥의 변수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6바이트 바이트 어레이로. 그럼 위에 있는 요거 만들어 놓은 게 바이트 어레이다, 그죠? 여기가 얘가 들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받는 보드의 역할이 뭐냐? 걔도 콤보고 나머지는 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송신 콜백 함수, 수신 콜백 함수 등록하는데요. 송신 콜백 함수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을 때 저놈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반환해서 호출이 되는 함수고, 수신 콜백 함수는 내가 이렇게 막 띵가띵가 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데이터를 입금을 딱 했을 때 어라 하면서 딱 터지는 함수, 그게 수신 콜백 함수입니다. 그럼 콜백 함수라는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콜백 함수는 물론 어려운 개념이지만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PNow register send cb 함수잖아요, 그죠? 라이브러리, ESPNow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입니다. 펑션의 매개 변수로 onDataSent라고 이름을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변수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죠? onDataSent. 요게 요쪽으로 딸려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데이터 전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수신했냐, 수신 못했냐, 응답이 오게 되면 얘를 내가 호출해 줄게. 대신해서 얘를 호출하면서 그 결과를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 그죠? 아무튼 여기 송신 콜백 함수, 수신 콜백 함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함수의 규격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라이브러리에 여기 들어가는 콜백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우리가 값을 반환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딱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요 모양이라는 거죠.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맥 어드레스와 그 상태를 반환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보냈냐, 실패했냐, 어떤 데이터가 왔냐 하는 등등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최광용님, 밸런스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요. 제가 했던 거 보시면서요, 하면 아주 잘 될 겁니다. 제가 한 2시간 전에 결과 동영상 찍는다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작동을 시켜봤거든요.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는 ESPNow 8266 보드에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코드고요. 얘는 우리가 ESP 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 클래스라고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갑자기 튀어났다, 그죠? 클래스 퍼블릭하다라는 것은 이 코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멤버 변수나 함수를 말하는 건데요. 뭐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 아무튼 이 라이브러리가 딱 생성이 됐을 경우에 지금 녹한다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의 이름이 녹한다 언더바 ESPNow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녹한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녹한다 언더바 ESPNow더라.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 안에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함수가 3개가 있는데 begin 함수가 호출이 되면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 나의 역할 콤보, 그리고 수신 콜백 함수까지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녹한다가 해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송신 콜백 함수와 내 데이터를 받을 피어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얘는 받기만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내주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일단 요 버전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가보시면 요거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type definition void 랄랄랄라 된 게 있는데요. 요게 콜백 함수를 만드는 원형이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만들게 될
콜백 함수의 그 타입이 되는 거고, 그 함수 원형을 여기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렇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러한 모양으로 on 콜백, off 콜백이라는 두 개를 만들어 놨다, 그죠? 벌써부터 멘붕이죠. 그럼 이 on 콜백이라는 거하고 off 콜백이라는 게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턴온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ESPRCCBT 얘잖아요, 그죠? 요 타입의 콜백을 외부에서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콜백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였는지. 매개 변수로 함수를 함수의 입력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게 될 어떤 입력이 함수가 들어올 겁니다. 함수라는 그 어떤 덩어리가 들어오게 될 건데, 누가 보내줄 거냐면 ESP 홈 쪽에서 람다식으로 표현된 C++ 코드의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때려 넣을 겁니다. 그럼 ESP 홈에서 함수를 선언을 해서 함수를 이 라이브러리 쪽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 그때 들어온 함수가 이 라이브러리 내부에 on callback이라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는 ESP 홈 쪽에서 작성하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 함수가 on callback이라는 이름으로 이 라이브러리에 전역으로 딱 기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on callback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요 보시면 on callback 가로 열고 닫고 이름만 있으면 이제 여기 집어넣겠다 이 말이고, 얘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함수를 call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on callback이라는 함수가 호출된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요 callback이 호출이 되는 거고, 결국 ESP 홈에서 넘겨준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죠?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럼 이 예제를 잡아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면, 일단 수신 콜백 함수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보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뿅 보내주게 되면 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겠죠. 수신 콜백 함수가 터지는데 on 데이터 리시브가 얘니까 요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때 0 또는 1을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0을 보내주면 off 콜백이 호출되고 1을 보내주면 on 콜백이 호출이 된다. 그럼 일단 뭔가 보내가지고 잘 수신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절차 잘 보세요. 일단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자, 업로드 위치는 config 안에 ESP 홈 안에 여기에 딱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부팅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재부팅 안 해도 잘 되니까 재부팅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정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ESP 홈 쪽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요거는 조금 전에 업로드했던 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그거 어디 가서 하느냐, 어디 가면 그 정보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코어라고 된 거 보이죠? 이거 딱 들어가 보시면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가지고 가서 좀 지똥만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건데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뭐였죠? 녹한다 언더바 ESP now. 찾으니까 있으니까 저 에러 표시가 없어졌다, 그죠? 이러면 에러 표시가 나오는데 에러 표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그 커스텀 컴포넌트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커스텀 컴포넌트. 이게 쓰는 게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요. 큰일 났다. 자, 커스텀 컴포넌트. 제네릭 커스텀 컴포넌트라고 된 거 보이죠? 뭐 딴 거 필요 없고 얘가 필요합니다. 요만큼 가지고 와서 여기 안에다가 딱 때려 놓고,
커스텀 컴포넌트에 바로 람다식이 나온다 그죠? 여기다가 요 리턴은 뭔가 이거 왜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규칙상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한번 해봤을 때, 자, 요 모양이 기본 구조입니다. 요 안에다가 방금 인클루드한 헤더 파일에 클래스를 호출해가지고 자유롭게 C++ 코드로 쓰면 되는데요. 제가 퍼블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녹한다 ESP now 비긴을 여기서 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이죠. 그럼 비긴만 호출해 놓으면 딴 거는 뭐 딱히 안 하더라도 그 수신 받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수신을 받았을 때 요 라인이 뭐냐면 그 로그에 데이터 찍는 거거든요. 수신 받은 데이터가 로그에 찍히게 될 거니까 뭔가를 보내게 되면 이 ESP 홈 쪽 로그 찍는 데에 결과가 프린트가 되게 될 겁니다. 요까지 해가지고 일단 한번 올려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ESP 홈에 연결된 보드가 ESP now로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ESP8266 보드 한 대가 ESP now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것인데,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상황이죠. 받을 놈의 맥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요거 프로그램 업로드 다 되고 그 활성화가 되면 맥 어드레스가 그냥 출력이 됩니다. 로그 창에. 그거 카피에다가 쓰시면 되니까 좀 기다려 봅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기 참 좋은 타이밍이네요. 탁탁탁탁탁 좀 눌러주세요.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알버트 조님 영어를 막 하시네요. 영어는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왜 안 켜지지? 자, 보라색 화면이 뜨면 켜진 거니까 좀 기다려보죠. 타임아웃. 아, 아이디 비밀번호를 바꿔놨구나. 아, 큰일났다. 아하, 그럼 이거 보드 등록하는 것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요. 아, 큰일났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거 홈 어시스턴트 돌려본다고 062 아이디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니 엉뚱한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서 즉 062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죠? 이럴 때는 보드 등록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자, 좀 불필요하긴 하지만 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잠깐 한숨 돌리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죠. 생각보다 빨리 되네. 생각보다 빠르게 복구가 되네요. 자, 방금 보셨던 과정은 이게 지금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고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OTA 눌러서 업로드하고 보라색 화면 뜨면 그냥 끝나는 건데, 제가 새롭게 업로드하는 코드에 062 아이디 비밀번호를 엉뚱한 거를 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기다려보면 이제 보라색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잘 보시면 로컬 맥이라고 된 거 보이죠? 요게 바로 맥 어드레스입니다. 딱 카피하셔서, 자, 여기 이제 코드 만들어 보죠. 딱 잡아놓고 주소 싹 가지고 가서, 아주 간단한 예제 만드는 거 하나도 만만치가 않죠.
이 콜백 함수의 장벽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위쪽에 맥 어드레스를 하나 지정하는데요. 바이트 어레이로 6바이트 어레이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16진수로 규칙에 맞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규칙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 그 병법서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드의 주소가 맥 어드레스가 6바이트로 이렇게 들어갔고, 얘가 피어 등록할 때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그럼 지금 이 보드는 ESP 홈에 연결된 보드를 피어로 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2초에 한 번마다 뭔가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리얼 입력을 했을 때 한번 전송을 해보는 예제를 만드는 겁니다. if serial.available 제가 시리얼 입력으로 뭔가 전송을 해줬다 이 말이죠. 얘 뽑아놔야 되구나. 자, 이제 ESP 홈에 연결된 보드는 자, 저쪽에 좀 치워두고 자, 새로운 보드 가지고 작업을 해보죠. 자, 시리얼 캐릭터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serial.read 그리고 그 읽어드린 캐릭터 하나를 지금 받기로 한 놈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캐릭터 하나를 읽어드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라고 된 게 바이트 어레이, 바이트 스트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그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개를 보내게 되면 제일 첫 바이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얘가 호출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입력한 이 캐릭터를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요래. 보낼 때는 요런 식으로 하면 되죠. 요 변수의 어드레스와 사이즈를 가지고 받는 놈의 주소, 내가 보낼 변수, 그 변수의 사이즈 이렇게 바꾸면 제가 팅 하고 ESP로 날아가겠죠. ESP now로 날아가겠죠. 요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장난감 만들어 주신다고요. 저는 장난감 만든다까지만 봤는데 손녀 장난감을 만들어 주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간단한 게임 연동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제가 찾아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고요. 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자,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딱 맞춰주시고 라인 엔딩 없음을 딱 세팅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두고 자, 홈 어시스턴트 쪽에 얘가 그 로그가 찍히는 로그 창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0 또는 1을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0 전송. 왜 아무 말도 안 나오지? 타임아웃. 잠깐만요.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것 같은데. 송신 실패라고 뜨네요. 이거 뭐지? 진짜 뻘쭘하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ESP now begin. 이게 업로드가 안 된 거구나. 그렇네. 그냥 베이지 코드가 업로드가 된 것 같네요. 아닌가? 갑자기 급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보라색 화면 뜰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죠.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죠?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것은. 주소를 잘못 썼나?
통신 실패. 잠시만요. 데이터 리시브 보이드 비긴. 잠깐만요. 아주 잠깐만요. 어딘가 메모해둔 자료가 있을 건데요. 제가 그거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아리까리 할 때가 있으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헤센스님이 녹한다를 응원을 해주셨네요. 아, 어디다 저장을 해놨지? 파일을 못 찾겠네요. 아, 잠깐만요. 에헴. 에헴. 아, 이게 파일이 반영이 안 된 건가? 이거는 됐고, 커스텀 컴포넌트 맞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서버 재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파일 자체가 지금 그 수정이 안 된 걸 수도 있거든요. 서버에는 이전에 남아있는 파일을 갖다가 쓰려고 하고, 내가 업로드 해놓은 파일하고 그 링크가 안 맺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금융치료. 아, 용어가 아주 좋네요. 금융치료. 녹한다가 힘들어하면 금융치료하는 걸로. 자, 이제 서버가 켜졌고 새로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아, 뭐지,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큰일 났네요. 뭘 잘못 썼지? 요 놈이 범인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꼼꼼하게 맥 어드레스도 다시 확인을 하고. 오케이. 잘 돼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씨, 큰일 났네. 잠깐만요. 왜 안 받아지지? Name include. 뭔가 잘못했다. 잠시만요. include라고 썼고, return. 아, 이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돌렸던 예제거든요. 지금까지 한 거는 저번에 한 거 그대로 한 건데,
좀 당혹스럽네요. 이 뭐가 원인인지. 일단, 지금 제가 업로드 해놓은 보드 있잖아요. 얘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 일단 혹시 모르니, 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조금 당혹스럽거든요. C, 보드, 샌드, 리드, 맞고. 전혀 하자가 없는 코드고, 주소도 맞고, 아니면 콜백 함수를 안 붙여줘서 그냥 마탱이가 간 건가? 자, 다시 한번 보죠. 슬프다. 자, 그럼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방금 했던 거는 돌아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에러가 날 수도 있지.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호출한 거니까 에러가 날 수도 있죠. 아이, 큰일 났네. 한 방에 이렇게 딱딱딱 돼야 되는데. 일단 리시브 0 한 개는 받았다 그죠? 한 개는 받았는데 두 번째 게 안 받아지네요. 자, 그럼 일단 이 코드 상에서 이 기본 예제를 구동을 하려면 일단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콜백 함수 잡아 넣는 부분,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케이 찾았어. 그래도 처음에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처음 녹한다가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했었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수준이 괜찮아졌다 그죠? 물이 올랐습니다. 물론 작동이 잘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될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안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거를 싹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1번 예제로 해가지고 4를 붙여 나가 보도록 하죠. 진짜 환장하겠네. 도둘리님 반갑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라는 것입니다. 홈 어시스턴트. 제가 업로드 해놓은 파일하고 얘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에러가 나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시작이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녹한다는 라이브 방송이 항상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0%만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요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같이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런 장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 왜 안 되나요? 아, 근데 이상하네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다른 편에서 한번 해봤던 내용이라 가지고 안 될 리가 없는 그런 건데. 살짝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개발 툴도 지금 뻗었고, 살짝 짜증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얘는 왜 또 이러냐. 나 정말. 자, 제 컴퓨터가 그냥 좀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강제 종료하고, 아두이노. 어딨냐? 어디 있나요, 저거? 환장하겠네요. 꺼지지도 않고. 뭐죠? 보통 요쯤 되면 응답 없음 뜨지 않나요? 나 미치겠네. 한 개 더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개가 더 켜지기는 켜집니다. 큰일 났네. 근데 컴퓨터 이 팬이 지금 미친 듯이 돌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제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끌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다시 하죠. 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격파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요. 제가 저번에 업로드 블로그에 올려놨던 코드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저장을 해놨을 거거든요. 요거하고 파일명도 같네. 문제되는 거 아닌가? 준 2, 3, 2.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데,
컴퓨터를 껐다 켜면 방송도 꺼지니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ESP Now 이니트는 됐고, 받아지기는 받아지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받아진다, 그죠? 보드가 너무 이렇게 멀리 있어서 그랬나? 이제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요 장면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송신 실패가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ESP 나오는 거의 퍼펙트하게 송수신이 되는데요. 지금 얘가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이유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제가 시리얼 모니터에 0이라고 입력하면 0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1을 보내면 1이라는 게 날아가고, 이게 오늘의 1번 예제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펜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걸 좀 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뭐 바이러스도 아니고 환장하겠네. 이 뭐 끄는 방법 알고 계신 분 없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의도한 어떤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요 놈을 지금 꺼야 되겠는데 꺼지지도 않으면서 팬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거든요. 이봐요. CPU 사용량 보세요.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USB를 한번 빼볼까? 좀 소리가 나도 한 2, 3분 정도만 깔짝거려 보고요. 안 되겠으면 소리가 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귀에 들리기에 너무 이게 거슬려 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집중을 빡 하면서 이거를 해야 작업이 되는데 막 이렇게 거슬리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 가지고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어떡하지? 요거요. 얘가 뭘로써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쟤는 홈 어시스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미칠 것 같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홈 어시스턴트고 뭐고 잠깐 다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지금 뭔가 ESP 나오도 정상적으로 막 작동 안 되고 하는 어떤 이유가 일단 저는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코드만 잠깐 저장해놓고 방금 1번 예제를 만든 거예요. 502-1-2 ESP8266 코드. 그리고 얘는 반드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도 끄고 얘는 안 꺼지고 얘도 끄고 얘도 끄고 원래 얘까지 끄면 CPU 점유량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얘가 뭔가 범인인 것 같긴 하다. 얘가 강제 종료해보죠. 꺼졌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잠깐만 있어 보겠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스티커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네요. 자, 컴퓨터가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보기 드물게 컴퓨터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자,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죠? 아까는 거의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었는데 100%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홈 어시스턴트 켜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된 거고. 좋아 좋아. 오늘 빨리 끝내고 빨리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일 났네요. 자, ESP now부터 한 땀 한 땀 0 또는 1 보내기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센서 값 보내기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의 센서 값을 만들어 가지고 탁탁탁탁 보내서 대시보드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빨리 좀 켜지자 좀. 오늘 컴퓨터 참 문제 많네요. 이건 또 뭐지? 리셋 어댑터. 이걸 켜고 있어서 그런가? 된 것 같다. 자, 조금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자, 이제 컴퓨터가 복구가 됐습니다. 다시 우리 한 땀 한 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짜 컴퓨터가 뭐 전부 다 갑자기 막 고장이 났네요. 순간적으로. 이상하단 말이야. 자, 이거 켜놓고, 자, 조금 전까지 작업하던 요 코드 이제 업그레이드를 살살살살 해 나가야 되겠죠.
1번 ESP 홈 쪽으로 0 또는 2를 전송해보는 예제. 자, 시리얼 모니터 열고 1, 0 뭐 캐릭터 하나 보내는 거니까 0 또는 1뿐만 되는 건 아닙니다. 2, 3, 4 송신 실패인데 왜 날라가죠? 6, 7, 8, 9 A, B, C 날라간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 하나를 보내는 거에서 이번 예제는 ESP 그러니까 보드 쪽에 ESP Now로 ESP Now 게이트웨이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센서가 달리는 노드가 되겠죠. 노드에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있다. 센서 값을 전송하시오. 그럼 이거는 ESP Now에서 값을 전송하는 전략을 따와야 되는데요. ESP 온습도 센서는 온도와 습도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두 개의 값을 한 방에 보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구조체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에 온습도 센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주고받고 한번 해보는 거죠. 2초마다 한 번씩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 위쪽에다가 요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스트럭트 my sensor라 하겠습니다. my sensor라는 구조체가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첫 번째 필드가 temp 온도, 두 번째 필드가 humidity 습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에서 시리얼 입력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게 아니라 2초에 한 번마다 전송하는 걸로 할 건데요. 여기 원래 있었는데 제가 삭제했습니다만 2초에 한 번마다 언블록 딜레이 거는 코드가 있죠. if 밀리스 빼기 t는 위에 선언을 해놨습니다. 여기 t unsigned wrong 밀리스 빼기 t가 2000 이상이면 t에다가 밀리스를 집어넣겠다. 2초마다 반복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언블록 딜레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위에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mySensor DHT11 녹화 mySensor 타입의 DHT11이라는 구조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DHT11.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겁니다. 온도에다가 12.34 DHT11. 습도 휴미에다가 56.78% 요렇게 해가지고 요 구조체를 ESP Now로 빵 하고 쏴주는 겁니다. 2초에 한 번마다. 그럼 얘가 그거를 이제 받게 될 건데요. 받으려면 요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라이브러리하고 몽땅 지금 다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라이브러리도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라이브러리 작업하는 위치는 아까 여기 있었죠. 얘도 계속 버전이 업이 될 거니까 각 예제 세트별로 같이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502-1-3 헤더 파일. 자, 그러면 얘도 요 구조체를 원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구조체 원형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데이터 받는 쪽에 요 들어오는 이 데이터가 온습도 센서 구조체가 빡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저거를 메모리 카피를 합니다. memcpy라는 잘 사용 안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될 건데요. 뭐 얘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 구조체 요 변수 만들어야 되겠죠. 얘도 mysensor의 DHT11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 요거 구조체, 그 다음 데이터 들어가고 콤마 찍고 사이즈 오브 구조체 사이즈 요렇게 딱 집어넣어주면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요 구조체의 메모리 카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지금 들어온 데이터를 다시
구조체가 ESP now로 날아갔다가 다시 구조체로 받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DHT.temp와 휴미를 이제 여기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때 이 콜백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ESP 홈 쪽에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줄 건데요. 지금 온도와 습도, 플로트 매개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플로트 템프와 플로트 휴미. 여기 있는 템프하고 휴미하고 여기 템프하고 휴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코프가 다르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하여간 지금 작성하게 될 콜백 함수가 이거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콜백 함수가 여기 들어갈 콜백 함수의 원형이 플로트 변수 두 개를 입력을 받는 형태로 이제 수정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콜백 함수 만드는데 on 콜백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하지? 값을 받았으니까 receive 콜백이라고 하겠습니다. receive 콜백. 그리고 여기 클래스의 외부에서 이제 퍼블릭하게 들어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void set receive callback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요 타입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callback. 외부에서 ESP 홈 쪽에서 요 창구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하나 밀어 넣어 줄 건데, 그때 호출되는 함수가 이제 얘가 될 거예요.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 두는 거죠. 이렇게 딱 연결을 해 줍니다. 저 뭐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자, 요거 리시브 콜백에다가 ESP 홈 쪽에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요거 메모리 카피 한 다음에 요 콜백을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콜백의 함수 원형이 요거였고 매개 변수가 두 개였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콤마 찍고 DHT11.temp와 DHT11.humi 두 개의 값을 잡아 넣어서 이 함수를 콜 해주게 되면 결국 여기 안에 들어온 함수의 매개 변수 두 개가 역으로 튕겨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코드를 여기서 위에서 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로우 데이터도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플로트 데이터 찍을 때는 %f로 찍잖아요, 그죠? receive %f, %f 여기 요거 temp 요거 의미 온도 이렇게 하면 온도 한글 출력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습도 요거를 요 안에다가 땡 잡아 넣어놓고 뭐 요까지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set receive callback이라고 만들어 놨죠. 저기서 저 함수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함수를 하나 넘겨줘야 되겠죠. 어렵다, 그죠? set receive callback에다가 그죠? 요까지가 저 함수를 콜하는 건데 요 가로 안에 지금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익명 함수가 들어갑니다. 익명 함수의 함수 원형은 대가로 2개, 동그란 가로 2개, 중가로 2개입니다. 그리고 요 중가로가 이렇게 개행이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 동그란 가로가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 쪽인데요. 플로트 템프와 플로트 휴미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헤더 파일 쪽에서 콜백 함수가 빵 터지면 온도와 습도가 거꾸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온도와 습도를 어디다가 출력할래? 라고 하는 거는 ESP 홈 쪽에서 람다 펑션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액션이 되는 거죠. ESP 홈 자동화에서 액션이에요. 자동화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액션이 벌어지면 액션이래. 트리거와 액션이잖아요. 트리거 다음에 액션이 나오는 거고 트리거가 when이고 액션이 그때 뭘 할 거냐 하는 거니까
ESP now로 온습도 데이터를 받았다 자체가 이제 트리거가 되고, 그때 어떤 컴포넌트에 무슨 값을 출력을 할래가 액션이 되게 될 건데, 일단 액션 자리는 비워둬 보겠습니다. 왜냐면 받게 되는 로우 데이터가 시리얼 여기 로그 창에 출력이 될 거니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보죠. 업로드하고 저거 업로드하고 얘도 업로드하고. 상당히 고난이도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뭐 틀렸나? 왜요? 이거 맞잖아. 아, 오늘 녹한다가 삽질을 좀 많이 하네요. No member name. 아, 이거, 저장 버튼을 안 눌렀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장 버튼을 안 눌렀네요. 자, 업로드 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요 타이밍에 얘도 업로드 하는 겁니다. 2초에 한 번마다 가상의 온습도 센서의 값을 ESP now로 전송한다가 되겠죠. 요 보드 쪽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값이 날라온다면 요 뭐라 뜨겠죠? 날라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ESP now로 날라온 값을 ESP 홈의 로그 창에 값을 프린트 하려고 홈 어시스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값이 결국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기존 ESP 홈 사용하던 테크닉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값 두 개 다 숫자니까 템플릿 센서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에디 누르고, 자, 이제 합니다. 자, 결과가 나와야 될 부분이 템플릿 센서죠. 간만에 이렇게 후리하게 방송하는 것 같네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쫙 갔는데, 오늘은 중간에 꼬라박는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 텐션도 확 떨어지고 뭔가 의욕이 확 끄겨가지고 뭔가 녹한다가 나사가 좀 풀렸는데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해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죄송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센서 코어에 보시면 템플릿 센서라는 게 아마 보일 거고요. 싹 가지고 갑니다. 자, 잘 갖다 쓰는 능력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자, 템플릿 센서인데, 자, 첫 번째 센서의 이름은 ESP now 템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ESP now 템프. 그 다음 람다식 이런 거 필요 없죠? 여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 주면 됩니다. 이름 ID ESP now 템프. 그리고 요게 온도와 습도 두 개 출력할 거니까 요게 두 세트 있으면 되겠죠? 얘는 휴미. 요래 딱 해가지고 여기 ID가 ESP now 템프인 센서에 람다 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집어넣는 액션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 거 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여기 딱 있네요, 그죠? 노트 this action can also 랄랄랄라 요렇게 하면 값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여기죠. 요 딱 두 줄인데 첫 번째 거의 이름은 요거고 두 번째 거의 이름은 요거고 퍼블리시 하는 값은 요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골 때리는 형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콜백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콜백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딱 거는데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3분 뒤에 내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 그게 콜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개념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아무튼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너무나 상위의 개념이라 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뻑뻑할 건데 간만에 좀 어려운 코드를 만났다라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를 또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쓰는지 그 차이점을 계속 보다 보시면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렇게 비교하다 보시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전략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바꿔 쓰는 거구나.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 차이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에 맞는 것을 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자, 이미 아래쪽에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ESP now 템프 이미 요 딱 있죠. ESP now 템이 온도와 습도가 딱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확인 안 되니까 랜덤한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랜덤 2000에서 3000에서 100.0으로 나누기 20 이러면 20점 빵빵에서 30점 빵빵 사이로 랜덤한 값이 하나 초이스가 되겠다, 그죠? 50까지로 하죠. 자, 그러면 갑자기 이 값이 막 변형이 일어난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된다, 그죠?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알려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ESP 홈이라는 걸로. 그리고 얘랑 뭐 홈 어시스턴트 뭐 아무 상관없는 애입니다. 대신에 장점은 얘 와이파이 지금 연결 안 돼 있죠. 와이파이 연결될 필요가 없는 애입니다. 얘는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여기 달려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요 짝으로 보내주면 얘가 홈 어시스턴트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ESP now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온습도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온습도 센서인데 ESP now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온습도 센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 ESP now 데이터를 받아서 마치 센서가 달려있는데 무선으로 달려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까이 선으로 달려있으나 ESP now로 유선으로 달려있으나 무선으로 달려있으나 하여간 센서가 달려있는 거는 매한가지잖아요, 그죠? 그 무선으로 업로드된 센서 값을
서버 쪽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 되겠습니다. 근데 송신 실패는 왜 나오지? 이 송신 실패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건 좀 다음에 면밀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이상하네요. 실패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자, 일단 저장 402-2-2 ESP8266 그 다음 요 코드 ESP 홈 쪽 그 다음 요거 저장할 거 맞네 그죠? 자, 헤더 파일 자, 다음은 데이터 흐름을 지금껏 그대로 유지하고 데이터 흐름을 반대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버튼 두 개가 있다. 홈 어시스턴트에 버튼 두 개가 있고 버튼 1을 누르면 0이 전송되고 캐릭터로 0이 전송되고 버튼 2를 누르면 1이 전송되도록 하시오.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달려있는 보드 쪽에다가 오다를 주고 그 보드가 ESP Now로 상대방 보드한테 전송을 하라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걸 하려면 일단 ESP Now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요. ESP Now send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면 그 상대방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주소입니다. 주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자, 제가 고민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뭐지? 자, 1번. 홈 어시에 연결된 보드가 상대방 보드에게 ESP Now로 전송하려면 그 맥 주소가 필요하다. 근데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게이트웨이 한 대가 있고 주변에 노드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각각 개별적인 보드가 게이트웨이한테 데이터를 보내줄 때는 각각의 보드가 게이트웨이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이렇게 쫙 몰아서 보내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보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보드의 맥 어드레스를 한 개 한 개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는 거의 뭐 여러 다수 중에 한 개니까 거의 고정적이라고 봐도 노드 쪽은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게이트웨이는 맥 어드레스가 유일무이해 가지고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되면 그 노드에다가 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알려주면 바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노드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거에 현명하게 반응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녹한다가 생각하기에는 게이트웨이가 노드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맥 주소를 무시한다.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게이트웨이가 노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기본적인 전략이 아무한테나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단대 단어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보내는 거예요. 게이트웨이야 받아라 하고 딱 보내주는 건데 노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얘한테 이렇게 콕 집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한테 보냈는데 해당이 되는 놈만 받아서 자기한테 온 거면 처리를 하고 자기한테 온 게 아니면 처리가 안 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if 해면 되겠죠. if 내한테 온 거냐? 아니다? 그러면 무시.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여러 대의 노드는 게이트웨이는 변경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한 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딱 한 대 있는 거니까 여러 대의 노드가 한 대를 콕 집어서 딱 보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설령 바뀌더라도 게이트웨이 주소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노드가 막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또 2개가 새로운 보드로 됐다가 하면 맥 어드레스라는 것은 보드마다 유니크하게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바꿔서 쓰기가 애매한 어떤 주소 체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4대의 보드를 쓰다가 새로운 보드 4개를 쓰면 보드 4개의 맥 어드레스가 싹 다 바뀐다는 거고 게이트웨이의 그 바뀐 맥 어드레스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그거 하라고 하면 밑에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짜증이 나겠다. 그죠? 이 주소 하나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귀찮나요? 막 보드 100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어떤 맥 어드레스를 다른 맥 어드레스로 바꾼다 하는 작업을 여기다가 해줘야 되는데 100개 중에 어떤 놈이 바뀐 거고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상그럽다. 그죠? 이제 그럴 바에는 각각의 보드 하나하나마다 가상의 어떤 자신들만 알 수 있는 키 값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보드는 녹한다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줬다면 얘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노드한테 샥 뿌리는데 녹한다라는 아이디를 가진 놈이 받아라 하는 형태로 뿌린다면 얘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응답할 게 있다면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어떻게 하면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되어 있는 보드가 ESP-NOW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브로드캐스트로 보낼 것인가, 그것입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요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해됐죠? 게이트웨이는 노드에게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일단은 1대1 예제니까 주소 구분 없이 무조건 날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주소 구분 없이. 그러면 얘도 이제 주소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딱 가지고 갑니다. 저 위에다가 만들어 두죠. 브로드캐스트 하려면 요 이제 상대방 보드 주소가 전부 다 FF가 되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FF 해놓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모든 보드에다가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구나. 이제 아래쪽에 피어 등록하는 게 없었던 게 들어가게 되겠죠. 얘도 다른 쪽에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자, add peer 갑니다. 나의 슬레이브를 등록하겠다. begin 함수 안에 있으면 되겠죠. 적절한 지점에 요쯤에 잡죠. 이거 좀 작으니까 크게 봅시다. 이렇게 지똥만하게 할 필요가 없지. 자, 나의 피어를 등록하는데 여기 이제 보드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모든 맥 주소가 6바이트가 다 FF인 게 여기 피어로 등록이 되면 모든 노드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어렵지 않고. 그럼 지금 수신 콜백 함수 있고 송신 콜백 함수만 가지고 오면 되죠. 요거 send 송신 완료 콜백 함수 가지고 오고, 요 함수도 함수 원형이 있어야 되죠. 요거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딱히 필요는 없는데 얘가 전송했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딱히 처리할 만한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등록시키지 않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왜냐면 내가 송신 콜백 함수를 쓴다라는 의미는 내가 보냈는데 제가 못 받았잖아요. 후속 절차가 있으면 그걸 쓰는 겁니다.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예를 들어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상대방이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간 색깔 불,
아니면 녹색불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시키겠다면 그거는 근데 또 좀 작업하기가 어렵겠네요. 다음에 언젠가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못 받았을 때 후속 처리는 없는 걸로. 됐죠? 그럼 add peer 하고 요까지 해놓으면 이제 요 함수를 쓸 수가 있죠. 요 함수를 이제 여기 요 클래스에 대신 호출해주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send data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느냐, 잠깐만요. 자, 이건 어떤 형식으로 작동을 시키지? send data. 요렇게 하면 되겠네. send data 1, 2로 가겠습니다. send data 1, 2. 왜냐하면 지금 보내는 작업이 뭐 LED 제어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 또는 0 또는 1을 보내는 예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캐릭터 C 해가지고 요 C를 전송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보드 주소는 전부가 다 F가 된 주소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겠죠. send data라는 함수를 ESP 홈 쪽에서 호출하면서 여기 매개 변수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캐릭터를 입력을 해주면 그게 이제 ESP now로 핑 날아가는 겁니다. 요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저장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자, 그러면 테스트 할 수 있는 버튼 컴포넌트 두 개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버튼은 여기 있죠. 버튼 컴포넌트 템플릿 버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버튼 싹 가지고 가서 잡아 넣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고칠지 또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ESP now btn 0 하겠습니다. 그리고 on press라는 트리거가 이미 여기 선언이 돼 있다, 그죠? 눌렀을 때 뭐 하겠습니까? 한데 우리 람다 콜로 저 라이브러리 호출해 줘야 되니까 여기 람다 식이 나와야 되겠죠? 람브다 땡 이거 빼기 요 아래쪽에다가 그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 콜 해주면 되겠죠? 뭐였지? 요거 send data 녹한다 ESP now에 send data에 얘는 0을 보내줄 거니까 0 이런 식으로 하면 0이 뿅 하고 날아가겠죠. 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얘는 1번 그리고 캐릭터 1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0을 보냈을 때 뭐 릴레이 같은 거 끈다, 펌프 끈다, 1을 받으면 펌프 켠다, LED 켠다, 뭐 셔터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KW 채님 반갑습니다. 자, 돌아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없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보드의 시리얼 모니터에 버튼을 딱딱 누를 때마다 결과물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데이터 받을 적에 데이터가 한 개 날라올 거니까요. 얘 출력을 얘만 출력해버리면 되겠네요. 요 예제에서는 데이터 0 제일 첫 번째 바이트만 출력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저 홈 어시스턴트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멘붕이죠? 상당히 어렵죠? ESP 홈 작업 템플릿 컴포넌트 작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건데 이렇게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거를 쓰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라 모듈 달 거거든요. 그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것보다 더 쓰기가 퍽퍽해요. 아유, 이제 좀 되는 것 같은 그림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자, 요 딱 이제 시리얼 모니터 열고, 요 대시보드에다가 버튼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뭘로 만들었지? ESP Now BTN 0. 너무 무식하게 크게 만들었네. 자, 조금 느낌을 살려가지고 수평 모아보기 버튼. 요래 딱 하면,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이거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왜 안 날아가지? 아, 큰일 났네. 아, 죄송합니다.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되고 있다, 그죠? 캐릭터 C. Add Peer. 맞는데? 오늘 이 보드의 상태가 좀 별론가? 버튼 프레스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 데이터 0 1. 제가 홈 어시스턴트에 달아놓은 요 보드 있잖아요. 요 보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사용한 보드는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이 보드가 막 송신 실패도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까 교체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보고 가죠. Add Peer, Send Data. 얘는 이게 단데, 좋아. 일단 콜백 함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 로그 창에 프린트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송신 콜백 함수 다 잡아 넣어보죠 뭐. 네, 잡아 넣고, 얘도 요 로그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 되잖아요. 로그 프린트 하는 거는 저 잘 할 줄 모릅니다. 일단 돼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성공 실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실패. 커스텀 컴포넌트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앞으로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보드를 그냥 바꿔치기를 해버릴게요.
이 보드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좀 변명인 것 같긴 하지만 사용 불가. 여기 성공이라고 떴는데 그죠? 성공. 그럼 받는 놈이 문제인가? 황당하네. 수신 콜백 함수. 일단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낸 놈은 보냈다는데 받은 놈은 받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여러 대의 보드를 구분해 가지고 제어하는 쪽보다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얘는 하다가 안 되겠으면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고 여러 대의 보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구분해 가지고 출력하는 예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왜 보내주는데 받지를 못하니? 그죠? 왜 받지를 못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아, 혹시 이게 채널의 문제인가? 채널의 문제인가? 아니야. 자, 새로운 보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뜬금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 보드 바꿨는데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럼 지금 원래 있었던 이 보드 불태워 버릴 겁니다. 보드 바꿨는데 잘 되면 이 보드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어디 이 신성한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 시간에 이 보드가 농땡이를 피운 거잖아요, 그죠? 자, 요 돌아가는 거 요게 끝이 나야 업로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 잠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자, 지금은 3번 예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워시 쪽에서 보드 쪽으로 0 또는 1을 전송해주는 예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오늘 진행한 거는 어디 가서 자랑을 못 하겠네요. 오늘 하고 있는 예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홈 어시스턴트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초장부터 막 발목 잡혀가지고 막 안 돼서 어디 가서 제 거 보라고 자랑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 결론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으니 가능한 선에서 이제 같이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요 보드는 잠깐 치아 버리고 됐고, 좀 전에 요 놈에 있던 코드를 하나씩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오고, 많이 가지고 오고. 자, 이름이 같으면 얘가 헷갈려 할 것 같으니 이름은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 2를 붙이겠습니다. 투투 이러면 문제 없죠. 자, 업로드.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로운 보드에 ESP Now 기능을 한번 잡아 놓어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뭐 업로드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요,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홈 어시스턴트입니다. 됐다. main.cpp 나왔네요. 업로드 되고, 기가 막히게 에러는 안 나죠. 그래도 컴파일 에러는 안 나는데 돌아가지는 않아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두고, 자, 이제 대시보드에 띄워야 되니까 일단 얘네들은 다 이렇게 날려주고, 자, 처음에 등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자, 뉴 디바이스부터 등록해주고, 이 등록돼 있네. 이거 뭐지? 이전에도 테스트란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그렇나 봅니다. 자, 버튼 두 개만 빠르게 갖고 와서 한번 해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ESP Now. 뭐지? 이름이 같지? 제가 이름을 잘못 바꿨나 보네요. 자, 그럼 얘 이제 연결해 놓고, 자, 시리얼 모니터 달아서, 자, 이제 요 보드가 온라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온라인 됐다, 그죠? 로그 열고. 맥 주소가 또 바뀌겠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자, 호수로 안 녹한다.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겠구나. 씨, 왜 안 날라가지? 좋아, 일단 이거는 잠깐 미루겠습니다.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자, 3번은 이거 말고, 노드가 3개가 있고, 3개의 노드가 있고, 각각 온습도 센서가 있다고 할 때, 각자의 보드를 구분하면서 대시보드의 결과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번에는 보드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 지정된 거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니까 각각 보드를 구분할 수 있는 ID의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보낼 적에 요 코드가 이제 3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개가 되고, 그 전에 잠깐만요. 바뀐 맥 어드레스로 값이 날아가는지 먼저 보고 해보도록 하죠. 황당하네요. 황당합니다.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되는 이상한 예제. 자, 이제 값이 이렇게 날라오기 시작했다, 그죠? 진짜 이상하네. 제가 과거에 해봤을 때는 단 한 번도 이게 전송에 실패한 적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이상하단 말이야. 자, 아무튼 구조체에 새로운 값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받는 쪽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id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테저로 하죠. id는 1, 2, 3으로 매기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인테저. 그럼 얘는 1번이라고 잡아놓아서 보내면 되겠죠? 나 id가 1이다. 그리고 id는 위에 뭐 전역 변수 같은 걸로 딱 해놓으면 되겠죠? 요렇게 샵 define my id 1 숫자 1이고 요게 요로 대입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딱 해주되 id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2번 얘는 3번 됐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보드 3개에다가 각각 잡아 넣어놓고 그러면 얘도 이제 그 구조체 모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일단 요 구조체에서 id라는 필드가 새롭게 생겼을 겁니다. int id 됐죠? 그리고 요 callback 함수도 앞에 int id라는 거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 id도 여기 출력해 보겠습니다. id 누구야 한테 쏜 건지. int는 %d죠? 됐습니다. 따따따따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땅땅땅땅 하고 요거 포함해서 요 콜백을 딱 호출해 주면 되겠고 receive 콜백 함수 원형 바뀌었고 됐죠? 요 저장 때려놨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모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요 콜백이 커스텀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id도 이제 날라옵니다. id.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id가 int로 날라오니까 할 수 있는 작업이 저거 가지고 조건을 걸면 되겠죠. 요렇게 if 요 id하고 요 id하고 충돌이 날 수 있나? my id라고 봤죠. 자 my id가 1이다. 숫자니까 1, 2, 3,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else if my id가 2다. 그럼 2번 보드에서 날라온 거고 3이다. 그럼 3번 보드 날라온 거고 그럼 1번으로 날라올 때는 이제 이 컴포넌트는 만들면 되겠죠? 위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각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따따따따 잡아두고 센서 값이 출력이 될 위치가 여기니까요. 요게 총 아니다. 일단 로우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죠. 로우 데이터를. 요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id, temp, humi, 로그에는 그게 탁탁탁탁 찍힐 거잖아요. 그죠? 요까지 해가지고 얘는 업로드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요 코드 하나하나 보드에 다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테스트 해보고 들어올걸.
엄청나게 후회되네요. 옳지. 꼭 두 번은 업로드해야 코드가 들어가는 이상한 녹한다의 보드입니다. 됐고, 자 이제 3번 보드. 자, 그럼 지금 이 대시보드를 보면, 이거 뭐냐. 아, 이거는 지금 그거죠. 그, 아직 프로그램 업로드 안 된 놈이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요 모양이 요 꼴이 난 거죠. 지금은 이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됐네요. 나 진짜 짜증나네. 오늘은 하면 안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다 꺼졌다.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일단 제가 쓰는 보드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다른 놈으로 또 한번 써보죠. 이래저래 오늘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 코드 지금 해놨던 거 다 날라갔네. 큰일이네요, 그죠? 자, 그래도 근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성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얘가 3번 마지막 친구였죠. 이게 다 했죠. 11, 12. 이게 미니보드로 바뀌었지. 그래서 그런 건가? 갑자기 드는 어마어마한 결함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 해보고. 뭐, 미니보드나 R1 보드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자, ID 3번. 날라오고 있죠? ID 3번. 나머지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자, 얘가 1번이니까 얘는 꽂으면 1번이 관찰되겠죠. 메시지 중에. 그죠? 1번, 3번 막 나오고 있죠? 자, 이제 2번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그럼 얘 꽂으면 이제 1번, 2번, 3번이 막 동시에 나오겠죠? 됐죠? 1, 2, 3, 1, 2, 3 값이 로우 데이터가 로그에 따따따따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거 각자 아이디 구분해가지고 컴포넌트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출력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간단한 거죠. 한번 만들어보죠. 멋있게. 아예 통째로 바꿔야 되겠다. 뭘로 하지? My House DHT1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My House 1에 My Room 하죠. My Room 1에 템프랑 휴미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My Room 1에 휴미 이름은 My Room 1 템프 My Room 1 휴미 요런 게 3세트가 있겠죠? 센서가 3개니까 그죠? 33 33 가지고 가서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에 요 조건문에 각자 자리에 거 출력하면 되죠. 자, 이것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 컴포넌트에 액션이 들어가면 되니까 저 까먹었으면 다시 여기 매뉴얼 쪽으로 가가지고 센서 쪽에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니까 센스 코어에 람다 콜로 표현된 거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My Room 1의 템프에 아이디가 1인 거니까 템프가 대입이 되면 되고 그죠? 얘는 휴미에 얘가 대입이 되면 되죠? 얘는 2번이니까 2번 거, 얘는 3번이니까 3번 거. 요렇게 이제 각자 갈 길 가라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에러도 없고 개념상으로도 문제 없고 그죠? 업로드합니다. 가로가 한 개 빠졌네요. 그죠? 아닌데. 맞죠. 가로 빠진 거 맞죠? 왜 에러가 안 났지? 요 람다식에 들어있는 거는 요 YAML에서 에러를 안 잡아줍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자, 이제 각자 ESP8266 보드 게이트웨이가 있고 노드가 3개가 된 상황이다. 그죠? 노드 3개에 가상의 온소프트 센서가 있고 아이디가 1번, 2번, 3번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각자 자기 식구끼리 한번 해보죠. 가로 수평 모아보기에 게이지로 한번 표현해보죠. 마이룸에 마이룸 1의 템프 벌써 이 값이 날라오고 있다. 그죠? 하나 더 해서 마이룸 1의 휴미 온도와 습도가 룸 1의 온도와 습도가 ESP 나우로 수집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마이룸2 요거 아니고 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떤 장애물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원래 녹한다가 보여주기로 했던 최종 결과물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됐죠? 센서가 3세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서 값이 수집이 되는 게 아니라 ESP 홈에 달라붙어 있는 보드 하나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가지고 ESP 나우 데이터를 잡아 모아서 동시에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됐죠? 이게 3번 예제입니다. 음, 502-3-2번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문제는 이거 저쪽으로 보내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샌드하고 샌드 캐릭터 C 보드 다 돼 있으니까 자, 12번 보드에서 여기서 한번 받아보죠. 그래, 이렇게 실패 없이 계속 성공을 해야 되는데 보드 간에 이렇게 호흡이 안 맞는 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보드를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라면서, 녹한다가 사용하던 보드는 아까 궁합이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버튼 두 개를 딱 때려 넣어 가지고 뭐였지? ESP 요거 하고 아니네. 아니구나. 요놈하고 요놈하고 그래, 요렇게 날라와야 된다고요. 그죠? 아까 그는 보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얘 보시면 0101 아래쪽에 받아진다. 그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0 또는 1 보내는 이 작업이요, 모든 보드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거를 받아가지고 나만 그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4번으로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난리를 겪은 이유가, 자, 지금에서야 그게 밝혀졌잖아요. 보드 간에 궁합이 안 맞는 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엄청, 아까 전에는 뭐 변경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얘 보내는데 에러 한 개도 없죠. 송신 실패가 원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보내는 거, 얘가 받는 거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급 짜증이 나네요. 자, 하여간 이제 끝에 와서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누군가가 어떤 보드를 지칭을 해가지고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전에 그 한 번에 가도록 하죠. 한 번에. 자, 이거의 4번 예제는 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요, 홈 어시스턴트에 버튼 6개가 있다.
아래와 같이 작동시키시오. 버튼 1, 보드 1번에 0을 보내고, 버튼 2, 보드 1번에 1을 보내고, LED 제어하는 예제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는 LED를 한 개씩 연결하라. 4장 LED 해야죠. 4장 LED. LED 연결하는 거 좀 귀찮으니까 4장 LED를 제어하는 예제를 만드시오. 요셉님 반갑습니다. 자, 버튼 1, 보드 1의 LED 끔. 버튼 2, 보드 1의 LED 켬. 4장 LED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3, 4, 5, 6, 2번, 3번.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0 또는 1을 보내줄 건데 각 ID에 맞게 보내줘야 되니까 보드 1번은 ID 1번을 탑승해가지고 내가 보낼 메시지하고 같이 보내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보내는 데이터가 2종류 이상 됐으니까 당연히 구조체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구조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온습도는 받는 구조체고 보내는 구조체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스트럭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스트럭트 얘가 보내는 거라죠. send 뭘로 하지? 그냥 페이로드라고 하겠습니다. 페이로드. 자, 페이로드 안에 int id하고 캐릭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이렇게 구성을 해보죠. 그리고 얘도 요거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페이로드 my 페이로드 저 변수 이름은 대충 짓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적에는 얘가 호출이 됐을 거잖아요, 그죠? 얘가 딱 호출이 되면 크게 보면서 하죠.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 거는 요 라이브러리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뭘 결정하는 거냐면 ESP 홈 쪽에서 매개 변수를 뭐를 입력을 받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int id와 캐릭터 하나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고 그때 얘가 보내주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요렇게 구조체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id와 메시지로 id는 id 메시지는 c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때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id하고 메시지가 저쪽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자, 요거를 해서 세이브 해주고 이제 버튼 6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버튼도 좀 이름을 바꿔보죠. my room 1 스위치 on 스위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보죠. 얘는 오프 스위치. 그리고 요 이제 send 데이터 함수가 매개 변수가 2개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얘는 1번한테 보낼 거니까 1, 0, 1, 1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고 요런 게 2세트가 더 있고 얘는 2번 얘는 3번 요거 2번 3번 요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소름이죠. 제법 길어졌잖아요, 그죠? 요 이제 업로드 합니다. 이거는 보드 궁합이 잘 맞는 걸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분명하게 날아갈 겁니다. 자, 얘가 문제는 이제 얘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열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로 날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만들어 놨던 요 구조체 쟤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페이로드 요거 요래. 그러니까 마이 페이로드로 들어오는 거를 메모리 카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MEMCPY 여기다가 들어온 데이터를
카피를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 serial.print mypayload의 id 출력하고 중간에 콤마 하나 출력하고 캐릭터 출력하고 문제는 지금 보내는 이 데이터가 모든 노드한테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 어떤 버튼을 누르든 간에 무조건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그럼 그 받았을 때 내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코드가 들어가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버튼을 주르르륵 추가를 한번 해보죠. 한 줄로 버튼 마이룸의 온오프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마이룸의 마이룸1의 온, 온오프, 투의 온, 투의 쓰리의 온, 쓰리의 오프. 둘, 넷, 6개 버튼 다 만들었죠? 이제 요거 누르면 여기 뭔가 이제 날아가겠죠? 여기 눌러보는 겁니다. 요거부터 순서대로 한번 눌러보죠. 10, 1번 거 0, 11, 1번 거 1. 자, 서로 다른 게 따따따따 날라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얘는 지금 아이디가 myid3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들어온 게, 요 아이디가, 요 하기 전에, if mypayload의 아이디가 myid하고 서로 다르면 이 메시지는 나에게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return, 더 이상 아래쪽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나한테 온 게 되는 거니까 요 코드를 집어넣으면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보드는 3번이니까 여기 버튼 중에 요 끝에 있는 이 두 개를 눌렀을 때만 반응하는 보드가 되겠죠. 자, 요거 누르면 이 메시지는 나한테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요거 4개는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요거 누르면 3빵 3일. 그럼 0 받았을 때 끄고 1 받았을 때 켜면 되는 거니까. 온오프가 반대로 됐네요. 온을 1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보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1을 보내면 끄고 0을 보내면 켜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가서 내장 LED를 나타내는 저 빌트인 LED가 있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시면 베이직에 블링크 가보시면 저 상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시퍼렇게 된 거 있죠. 빌트인 LED 빌트인 요걸 가지고 옵니다. 똑같이 셋업에다가 이렇게 때려 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그 작동되는 방식이 우리 일반 디지털 핀 사용하는 거 반대입니다. LED는 꽂으면 디지털 핀에 하이 신호를 주면 LED가 켜지는 건데 얘는 로우 신호를 줄 때 켜지고 하이 신호를 줄 때 꺼집니다. 이상한 방식이죠. 하여간 가지고 가서 자 이제 요거 메시지 가지고 LED 켜고 끄고 하면 되겠죠. if 얘가 자 캐릭터로 0이 날라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켜는 거잖아요. 그죠? 켜기 else if mypayload의 메시지가 1이면 끄기. 그럼 켠다는 얘기는
디지털 라이트, 요 LED 빌트인에 로우 신호를 주는 게 현재 켜는 겁니다. 좀 거꾸로 됐어요. 끄는 거는 하이 신호를 주면 됩니다. 자, 집어넣고 LED가 제어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보드 얘네들이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만약에 메시지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연결한 놈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센서 값 쫙쫙 잘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럼 요 끝에 두 개, 요거 LED 제어하는 거고, 요 대상이 되는 LED가 뭐냐면 내장 LED 요겁니다. 요 파란색으로 쨍한 LED 있죠? 지금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끄기 한번 눌러보죠. 꺼졌죠? 켜기, 끄기, 켜기, 끄기, 그죠? 정확하게 메시지 받았다, 그죠? 그럼 지금 제어하는 대상이 LED가 아니라 릴레이, 펌프, 뭐 전등 이런 거인 경우에 그거를 작동을 시키겠습니다가 되는 거고, 끄겠습니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드들도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자, 뭐 통신이 잘 되든 말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얘는 2번. 일단 불안하니까 저장해놓고, 자, 방금 하고 있는 예제가 바로 4번 예제입니다. 급격히 보시는 분들의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너무나 난이도가 높다, 그죠? 너무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난이도를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부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면서 한번 그 사용 방법을 스스로 한번 깨우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은 다 했고, 자, 이제 한번 잡아 넣어보죠. 12번, 얘가 3번. 이 결과 보여드리면 오늘 해야 될 거 다 끝나는 거니까요.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었네요. 오늘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요와 유사한 스타일로 로라 모듈을 한번 달아볼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녹한다와 같이 멘붕을 한번 겪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홈 어시스턴트에서 하는 ESP 홈에서 하는 작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코드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두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제가 이거를 업로드 해놔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디. 이 왜 이러죠,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코드 저장해두기를 참 잘했네요. 이 쓰고 있는 보드를 싹 다 버리고 새로 사든지 해야지 원. ESP 나오는요, 와이파이 거리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해보신 분의
그, 그 말씀을 빌어서 알려드리자면 30m에서 50m 정도래요. 장애물이 없으면 30m에서 50m. (2번만) 넣으면 되니까 2번.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칸다가 ESP 나우로 만들어 놓은 메쉬 네트워크하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쉬 네트워크만 해도 개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 복잡하게 전송되는 구조체를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넘기는 것도 당연히 개 복잡하겠다, 그죠? 개라는 최고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드, 자,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대시보드에 가면 값에 변화가 없겠죠? 왜냐? 보내주는 놈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보드 1번부터 깨워보는 겁니다. 자, 보드 1번 깨웁니다. 깨워놨습니다. 그럼 보드 1번에 값의 변화가 있죠? 2초마다 한 번씩 값이 오니까 따따따따 값의 업데이트가 있죠? 그 다음 이제 2번 보드. 자, 2번 보드를 깨워봅니다. 자, 이제 요 값의 변화가 있겠죠? 여기였네요. 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여기 위쪽에 두 개는 3번 보드 거네요. 자, 3번 보드도 깨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드별로 구분 지어서 값을 받고 그거를 홈 어시스턴트에 개별적으로 출력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ESP now로 게이트웨이가 ESP now로 서로 다른 보드 3개의 센서 값을 수신을 해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효율적으로 출력을 했다. yes, no? yes죠. 그러면 반대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ESP now로 연결된 그 3개의 노드에 개별적으로 제어 명령을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해봐야 되겠죠. 안 될 가능성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보드 간에 지금 궁합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자, 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인 상황이고 1번, 2번, 3번 내장 LED는 여기 다 파란색으로 지금 불이 켜져 있다, 그죠? 1번부터 한번 꺼보겠습니다. 쟤는 오다를 받지 않네요, 그죠? 이 보드하고 요 보드하고는 궁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보드 한번 시도해보죠. 얘도 안 되네. 자, 얘 한번 해보죠. 얘만 유일하게 그거 되네요, 그죠? 근데 왜 안 되지?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얘는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또 다른 보드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증명을 해보죠. 지금 이게 1번 코드가 들어간 애를 분리하고 요 놈을 1번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1로 바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번 보드 빠졌으니까 1번은 업데이트가 없겠죠? 나머지만 업데이트 있고. 만약에 요렇게 했는데 갑자기 1번 보드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요 보드도 불 태워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놈이 너무 많네요. 자, 이제 값, 센서 값은 올라오고 있죠? 오프. 작동되죠, 그죠? 온, 오프. 온, 오프. 얘 거. 오프, 온, 오프, 온. 얘 소통 안 되는 놈이다, 그죠? 이제 남아있는 보드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드도
정상적인 걸로 바꾸면 지금 당연히 될 건데요. 근데 제가 메시 네트워크 예제 만들었을 때 이 전부 사용한 보드거든요. 다 잘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얘 켭니다. 켜기. 얘 끕니다. 오프. 얘 끕니다. 오프. 잘 되잖아요, 그죠? 개별적으로. 엉뚱하게 코드가 들어갔으면 얘 온 명령 내렸는데 얘도 켜져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켜라라는 명령은 얘도 받는 거니까.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받는다는 의미는 게이트웨이는 비록 브로드캐스팅을 하기는 했지만 받는 자들이 자기 게이트웨이로부터 날라오는 아이디하고 자기 아이디하고 비교해보고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지보수하기가 훨씬 용이하잖아요, 그죠? 게이트웨이는 맥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보드 1, 2, 3, 4, 5, 6, 7 이런 것만 호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드 1 응답해라 라고 하면 보드 1번이 과거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다른 걸로 교체가 된다면 그 보드 1번을 그걸로 바꿨다라는 거를 코드에 해주면 게이트웨이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드 2번 나와라. 보드 2번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제어되라 하는 신호만 딱딱딱딱 보내주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문제가 되는 그 전자의 방식을 또 다시 설명드리자면, 게이트웨이가 맥 어드레스 하나하나를 매니지먼트 하는 상태가 된다면 바뀐 경우에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저장도 다 해놨고, 아, 이거 상당히 찝찝하네요. 얘만 잘 되면 오늘 끝나는 건데. 자, 이 나머지 애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엄청나게 잘 되죠? 원래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ESP 나오는 엄청나게 잘 되는 무선 통신인데 오늘따라 얘네 두 개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거는 되는데, 그죠? 왜 받는 게 안 되지? 그렇다면 여기 봉지 안 뜯은 새 거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구나. 아, 여기 후보가 더 있구나. 자, 얘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고치고 싶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됐다. 됐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자, 2번 켜기. 전부 다 끄고, 내장 LED 보이죠? 켜고, 끄고, 켜고. 다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될 거니까요. 잘 한번 뜯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아니다. 뭐 중요한 걸 뽑을 수가 없겠네요. 녹한다가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야구 하죠. 자, 숫자 야구를 한판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차가 왜 490이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출석 번호를 좀 이상하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오늘 출석 체크 잘 되던가요? 아, 큰일 났다. 502편인데 501이라고 적어놨구나. 아, 오늘 녹한다 참 문제 많네요. 아까 출석 체크하신 분들 출석 잘 되던가요? 아마 제가 이거 오늘 강의 번호를 501편으로 잘못 적어놨는데요. 이미 출석 체크했습니다 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으니까 잠깐만요. 자, 다시 이 채팅창을 다시 불러오면 될 겁니다. 자, 퍼스트 메이커님 아직 멀었습니다. 잠깐만요. 새로 지금 출석을 해야 돼가지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락. 자, 아마 됐을 거라고 보고, 자, 한번 해보죠. 자, 출발! 자, 오늘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긴 한데요.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이 감명 깊었거나 뭔가 재미가 있으셨거나 해가지고 나는 저 녹한다 저놈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이제 생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요쪽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녹한다를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하려면 그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정리하다가 어쩌다가 토탈 제 채널에서 발생한 전체 조회수를 보게 됐는데요. 4년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했는데 41만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조회수가 41만. 어떤 사람은 그 햄스터 사료 주는 영상이 100만이 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형태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거는 감수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결과를 보니 상당히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녹한다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유튜브 광고비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년 반 동안 토탈 조회수가 41만이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 때려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녹한다 채널의 조회수가 낮습니다. 슬픕니다. 올리는 족족 막 100만 200만 됐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뭔가 재미가 있는 거를 올리는데 저도 제가 올리는 거 아무도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조회수를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녹한다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로 전략을 수정을 했으니까요. 녹한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자,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 퍼스트 메이커님이 앞서 나가고 있네요. 자, 아차상으로 5개의 숫자를 맞든 안 맞든 먼저 찾으신 분께 무조건 1점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차상. 그리고 3 스트라이크를 제일 먼저 하신 분 1점, 4 스트라이크 1점, 5 스트라이크 2점. 이런 식으로 점수 배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한다도 이제 정리 다 했으니까 참전해가지고 숫자 5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오늘 ESP 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01268에 4개가 들어있다. 31297에 1개가 들어있다. 자, 1212가 딱 포개지네요. 1212 그렇다면 2가 아니라면 1212 01 687. 자, 녹한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1687 어딨냐 심심한 녹한다. 01687에 4개. 그렇다는 얘기는 7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니까 01689 01689 4개 01682 01683 자, 아직까지 5개 못 찾았다 그죠? 01683도 4개. 그렇다는 얘기는 1이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02687 02687 딱! 안 올라갔네. 02687 어딨지? 아, 오히려 떨어졌네요. 요거 3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든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01, 2, 3, 4가 빠졌네. 4. 01684 아, 5도 빠졌네. 01685 아, 심심한 녹한다. 아차상은 심심한 녹한다 거가 됐습니다. 자, 5개 찾았죠? 01684 자, 아차상은 녹한다 거. 저는 출석 포인트 받는 거를 저지하겠습니다. 16840 자, 16840 48610 48610
48620 쓰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그 전에도 있었구나. 48601 저거 48610에 330 40168에 3개고 40168에 3개니까 소스가 부족하다. 자, 자 33 아예 안 맞는 거 06841 그럼 얘는 0이 아니고 6이 아니고 8이 아니고 이 좋은 샘플이 없네. 좋은 샘플이 있어야 답을 찾는데 16840에 X 그렇다면 제일 끝에는 0이 아니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40861 끝끝내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자, 40861 40861 408 48061 반짝반짝 퍼스트 메이커님이 찾으셨네요. 자, 퍼스트 메이커님 2점. 오늘도 숫자야구 초고수님 퍼스트 메이커님 CHH님 3등. 그리고 아차상은 녹한다 거. 자,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집중하시고 자, 한번 달려봅시다. 재밌네요, 그죠? 재미가 있습니다. 13579 13579 자, 아무거나 일단 때려보는 겁니다. 뭔가 힌트가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14789 14789 왜 안 올라오냐? 14789에 3개 12345에 3개 14789에 3개 그 다음 12367에 2개 음... 10697 아니 이렇게 감이 좋을 수가. 퍼스트 메이커님이 14689에 4개 아니 내 컴퓨터에 뭐 심어놓은 거 아니죠? 어떻게 4개를 바로 찾으셨지?
자, 요 중에 한 개가 뭔가 아닐 텐데, 뭐가 아닐지를 한번 찾아보죠. 한 개가 뭔가 아닌데, 딱 봤을 때, 아, 여기서 한 개를 바꿨군요. 여기서 한 개를 바꿨는데, 결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7은 반드시 포함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겠고, 아닌가? 14689. 아닐 수도 있겠네요. 14689의 4개고, 7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6이네요, 6.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그러면 7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단정 짓지는 못하겠네요. 자, 그럼 요 중에 한 개가 아닌 것은, 아무래도, 2로 바꿔봐야지. 24689. CHH님이 5개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자, 아차상 획득. 그럼 일단 CHH님은 2점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4685에 순서 맞추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힌트가 부족하다. 자, 164. 아무리 봐도 제일 앞에 1은 아닌가 보네요. 그죠? 그러면 85 86 541. 어림없 어림없는 5볼. 자, 저는 손 놓겠습니다. 어? 614 58614 58614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58614 한번 쳐볼까요? 이 딱 동물적인 감각으로 볼 때 58614라는 숫자가 좀 끌리지 않나요? 봐봐요. 58614 맞잖아요. 그러면 58614를 제가 입력을 하긴 했는데 가장 가장 가깝게 입력한 아니다. 1등 저지 성공했네요. 이 동물적인 느낌 잘 보세요. 요런 느낌이 중요한데요. 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뭐 보면서 그렇게 했지? 요 샘플하고, 요 샘플하고, 까먹었습니다. 뭐 봤지? 58614. 뭔가 샘플, 요거네,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86541 85 614 자, 아무튼 그러면 원래 저는 참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때렸던 게 결과가 맞아 떨어진 거므로 경민님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님. 억울하신 분들 없죠? 딱 채팅창 보면 저 다음에 경민님이 입력하셨거든요. 2점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민님도 눈치를 채고 딱 친 건데 녹한다가 한 발 더 빨랐던 것 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아주 풍족하게 점수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녹한다의 오픈톡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치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오늘이 끝이고 금, 토, 일은 안 나타날 거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오픈톡방에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보내고 뭐 유튜브에 댓글 달고 이러는 것보다 저 단톡방 오셔가지고 으악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요. 메일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보내셔도 저는 메일 확인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메일 보내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게 단톡방. 그 다음이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기. 댓글 달면 알람이 오니까 뭐 일단 알아차릴 수는 있거든요. 메일은 보내봤자 저한테 푸시 알람이 안 오도록 워낙 스팸 메일이 많이 오니까 알람 안 오는 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귀찮아서 대응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스팸하고 질문하고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메일로는 안 받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502편 이번 주의 마지막 편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좀 혼돈의 도가니였는데요. 그 모든 책임을 보드가 이상했다라는 걸로 일단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